네, 솔직담백한 두 전문가의 돌직구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오늘도 함께합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건너뛰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시장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포지션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증시 약세와 더불어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유동성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좀 오늘 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좀 유체 이탈과 같은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 신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몇 포인트 빠집니다. 뭐 언제까지 빠지고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네네. 뭐 기술적으로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제 수급선이 놓여 있는 뭐 2050에서 2060 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640에서 650선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저도 좀 유체 이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선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수급의 키는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금 행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또 파는 것도 아니고 안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방향타인 선물을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인의 선물 누적 순 매수가 지금 이제 고점 부분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좀 멈칫거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선물과 현물이 교차되면서 이거 팔면 저거 사고 저거 사면 이거 팔고 하는 뭐 그런 날짜가 좀 작기 때문에 추세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좀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판단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는 빠른 가격 조정에 뒤이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다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주가 좀 시총 대형주죠 선방을 하면서 지수도 선방을 해주고 있고 환율이 내리고 수출주가 머뭇거리면은 이제 최근의 특징인 가치주들이 시장을 떠받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기간 조정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판단 유보,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이슈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이슈가 뭐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좀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권을 보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시선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2가 이제 막 돈 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유럽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향후 뭐 몇 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까? 22가 하고 있는 양적 완화 끝나지 않을까? 그 22에서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는데도 너희 끝낼 거야. 곧 끝낼 수밖에 없어.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그리스 얘기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고 뭐 그 발루파키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어. 며칠 내로 해결돼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영국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다 필요 없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정영민 과장님께서도 바닥 어떻게 하느냐. 뭐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게 바닥일지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에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관심 가져야 될 건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은데 빠졌다? 그러면 더 사야죠. 만약에 더 살 돈이 없다? 그럼 기다려야죠. 그래서 저는 실적만 좋은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진구간에서는 뭐 지수가 얼마 빠지든 뭐 그리스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의 실적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정경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종목의 실적 전망은 뭐 무조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김 의원님이 지수에 대해서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점은 조금 저도 좀 놀라운데 그렇게 보신 이유가 그렇다면 있으신가요? 최근에 들어서 네. 주도주에서 밀려난 증권주들은 흐름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증권주는 저 계속해서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네. 저는 이제 증권주 볼 때 상당히 좀 단순하게 보잖아요. 이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좀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네. 최근 들어 거래 대금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할 수 없죠. 뭐 지수가 떨어졌고 이제 조정을 받는 와중에 그 정도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이 유지되어야 이 정도의 상승은 좀 이제 입증이 된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뭐 그런
증명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증권주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뒤숭숭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소형사보다는 대형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도 김 의원님도 좀 같은 생각이 아니셨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역시 대형주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으로 보고 계시죠? 뭐 대형주 쪽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거래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 증권주의 변동성은 채권금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보유자산의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 아니냐.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도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쪽에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오히려 금리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금리 인하 카드가 한 번 정도도 남아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금리 인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증권주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초반에 아주 증권주를 우리 둘이 얘기했을 때는 그때도 아마 중소형주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도 뭐 유한타증권이나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뭐 주가의 등락률은 자극을 받으면 유한타증권이나 뭐 메리츠종금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땐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뭐 좌지우지 막 흘러가는 이런 국면에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그런 흐름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멘텀 쪽에서는 키움증권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키움증권 쪽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금리 얘기를 좀 해주셔서 좀 덧붙이자면 네네. 뭐 지금 금리 차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3년 국고채 보니까는 어느 뭐 1.92, 1.95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좀 강세를 보였고 증권이 좀 빠졌었는데 어제는 또 그 반대가 좀 나왔죠. 그래서 네. 은행하고 증권주의 뭐 롱숏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좀 봐지고요. 저는 이제 증권주 올해 좀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워낙 좀 많이 빠져서 그래서 기존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이죠. 괜히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시지 말고 또 여러 증권사 의미 없이 사지 말고 그냥 대형사 한 개 정도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 좀 같은 네. 생각입니다. 어떤 종목들이요? 뭐 저도 빅5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이나 뭐 NH나 대우, 뭐 한투, 미래 뭐 요 정도 소위 말해서 가장 큰 증권사만 좀 보시면서 하나만 골라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한 종목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학, 철강주들 흐름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내려가니까 그냥 밀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들 종목이 그동안 워낙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 컨셉은 제자리 찾기입니다. 이건 너무 그동안 안 좋았고 너무 주가가 낮았으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 구간에서 상품 시장에 올라가면서 그냥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과도하게 저평가 바게 세일됐던 종목군들이 그냥 제가격 정도 올라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정유민 관장님의 컨셉은 어떻습니까? 이게 펀더멘탈의 반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종목들의 제자리 찾기 정도로 보시나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가치주들의 움직임들에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짚어주신 대로 평균에 대한 회귀 본능이죠. PBR이 뭐 지금 올라온 포스코 이런 것들도 0.5, 0.6 뭐 이런 PBR에서 과거 평균 PBR로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자동차 쪽을 좀 중립 이상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화학, 철강, 보험, 유틸리티, 은행 뭐 이런 거는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제가 오만 방지하게도 뭐 향후 십수년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후회 막심이 좀 밀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네네. 성급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 2, 3월 달에 좀 성장주들이 막 튀어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목마름에 이런저런 우물을 파봤는데 정작 실적 닦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고여있는 물을 정화해서 먹자.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해서 기존에 정말 절대 낙폭과대가 나오는 뭐 PBR 0.5, 0.6배 있는 뭐 철강이나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빠지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 강세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반대로 그러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상품 가격들이 약세로 돌아서면 이들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달러가 다시 강세 쪽으로 가서 상품 가격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들 종목의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0.4배, 0.5배 너무 싼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들 종목이 안 밀리니까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평균 PBR 회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오를 게 이제 뻔하다. 오를 수 있는 그건 좀 한정적이다. 뭐 내년 이맘때 와서 제가 또 오만방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지언정 저는 일단 그 정도로 좀 눈높이를 낮춰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들 종목의 오버밸류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이 좀 여전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제자리 찾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군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정경민 팀장님께서 갖고 나오신 종목이 있죠.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파라다이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파라다이스 종목 갖고 나올 때 항상 드린 말씀이 이제 할 게 없을 때 이걸 갖고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동안 너댓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매수 타이밍인가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면서 변동성이 좀 적진 않아요. 상당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데 어제는 1분기 영업이익 226억을 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6%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적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들어요.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은 전년 동기와 전기에 비해서 11%, 15%가 줄고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는 흑자 전환, 또 전년 동기 비해는 30%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습니다. 즉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에 큰 주가 하락 시 노이즈를 많이 녹여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이런 부분입니다. 카지노 부분만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에는 3%대로 소폭 줄었지만 전월 대비 27%가 늘었다는 점인데 이는 카지노를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즉 드로백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칩으로 바꾸는 그런 규모를 말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었던 뭐 중국 관광객들의 카지노 방문에 대한 규제는 결국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줄어든 영업이익 일회성 비용은 뭐 컨트롤이 가능한 홀드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 기준에 절대 드로백이 살아있는 한 수익성 개선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좀 봐지고 세 번째로는 뭐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뭐 전년도 800억이 채 못 되는 영업이익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 되는 절대 배당액과 또 전 세계 카지노 최하위 수준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가는 25,000원 내외, 목표가는 평균 밸류에이션 회기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는데 그걸 가정해서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만 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욕심을 좀 더 내볼 수는 없을까요?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직전 고점까지 다시 가능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네. 이 정도 속도가 유지된다면은 더 욕심을 내도 되겠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일단 워낙 큰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회복을 하는 실적을 보면서 뭐 차츰 목표가를 높여가는 게 그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장기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는 재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료도 비슷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건 두 가지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재료가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국 관련 뭐 호재,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변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실적 발표 때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중국 관광객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또 급변동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한 비중 조절 정도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목표를 너무 이제 길게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짧은 목표를 세워두고 짧은 목표와 병행해서 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이제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재료들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가시화시켜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돌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재상장을 통해서 주가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때 저는 뭐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먼저 결론을 드리는데 한 줄에도 좀 사보고 싶었어요. 네.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줄에도 좀 사보고 싶었는데 뭐 다른 모든 종목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런데 좀 워낙 좀 비싸서 좀 이렇게 좀 멈칫거리는 게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가가 싸다고는 누구도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밀린 부분을 과연 반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조금 더 하지는 않을까, 뭐 더 좀 진격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장 테마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최근에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 중소형 종목 코리아나라든지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의 한국 화장품제조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불을 뿜을 때는 강하게 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아직까지 죽진 않았다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느냐? 주가가 지금 싸냐? 두 가지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정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까지 뭐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존 보유자들 정도가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주가가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BK 투자증권 정경민 과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